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김프로입니다. 혹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또 월가에 그들만이 쓰는 어려운 용어 나왔네. 내 인생이랑 상관없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지표가 지난 50년간 다가올 모든 경제 위기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맞췄다면 어떨까요?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 다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진실의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갓생을 향한 지적 투자를 시작해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부의 기회를 잡는 지혜 그 자체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불길한 신호가 역사상 가장 크고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의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의 위기들을 마치 리허설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일주일 뒤에 갚는 거랑 10년 뒤에 갚는 거랑 언제가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10년이죠. 더 오래 빌려줄수록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시간과 위험에 대한 보상, 즉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상향 곡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 상식이 뒤집히는 현상입니다. 10년짜리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2년짜리 단기 채권보다 더 낮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마치 물이 아래에서 2로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공포의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똑똑한 거대 자본, 즉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미래에 끔찍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경제가 박살 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자를 덜 받더라도 내 돈을 10년짜리 안전한 장기 채권에 묻어두려는 패닉 상태인 거죠. 이건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기술적 용어로 포장된 집단 공황 발작입니다. 역사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지속되면 약 18개월 안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피로 써내려왔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기록한 법칙입니다. 시간을 돌려 1928년 초로 가봅시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끝없는 낙관의 시대에 살고 있었죠.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은행은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불을 찍어내는 기계를 발견했다고 믿었죠. 마치 몇 년 전 우리 주변에서 영끌과 비트로 코인과 주식에 뛰어들었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 아래에서는 빚과 투기가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좀먹고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가 이 광란을 식히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금리 역전은 첫 번째 경고 사격이었고 정확히 18개월 후 검은 화요일이 닥쳤습니다. 1929년의 대폭락은 단순히 주식시장만 파괴한 게 아니었습니다. 빚과 맹목적인 믿음 위에 세워진 금융관계의 거미줄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은행들은 투기꾼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투기꾼들은 그 돈으로 자산 가격을 부풀렸으며
이는 다시 위험은 없다는 환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락이 아니라 안으로 붕괴하는 내파였습니다. 자, 이제 2006년으로 빨리 감기해볼까요? 장단기 금리 곡선이 또다시 역전됐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불패 신화처럼 미국에서도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잘게 썰고 예쁘게 포장해서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좋은 시절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금리 역전은 똑같은 경고를 보냈고 또다시 거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터지자 연쇄 반응은 잔혹했습니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이 보이지 않는 빚의 끈으로 연결되어 차례차례 쓰러졌습니다. 1929년의 재방송이었죠. 단지 이번에는 디지털의 속도와 글로벌 연결성이라는 연료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나 탐욕스러운 은행가를 탓했지만 진실은 시스템 자체에 있었습니다. 금리 곡선은 이미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죠.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레버리지가 과도하며 빌린 시간 위에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패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2년 장단기 금리 곡선은 다시 역전되었고 198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경고가 가리키는 세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험합니다. 빚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미조차 잃어버릴 정도죠. 하지만 문제는 크기뿐만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1929년에는 공포가 퍼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2008년에는 몇 시간이었죠. 오늘날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AI,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단 몇 초 만에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공황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 전통적인 안전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마치 하나의 신경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충격이 즉시 몸 전체의 경련을 일으킵니다. 2008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치료법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죠. 한동안은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은 회복됐고 부동산은 급등했으며 정치인들은 자화자찬했죠. 하지만 그들은 병을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병에 먹이를 준 거죠. 값싼 돈은 마약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돈을 빌리는 대신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우는 데 썼습니다. 부동산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자산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빚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가 열렸죠. 그 결과 완전히 인공적인 신용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번영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그들은 똑같은 각본을 반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더 많은 빚을 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정부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수많은 제국을 멸망시킨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에는 정말로 다릅니다. 낙관론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경제는 더 이상 산업이나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지털화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며 전 세계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한 시장에서의 순간적인 폭락이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 대차대조표, 그리고 각국 통화를 거쳐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말이죠. 1929년과 2008년에 우리를 구했던 도구들, 즉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는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실타는 떨어졌고 다음 위기는 정책 위반자들이 재장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패드가 항상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고 시장은 언제나 반등하며 어딘가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죠.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너무 오랫동안 금리를 조작한 나머지 이제 가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돈의 가치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예금 통장 이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정책 위반자들이 저축보다 빚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에 좋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값이 상식 밖으로 비싼 이유는 부동산이 필수재가 아닌 금융상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주택, 은퇴 준비까지 현대 생활의 모든 층은 시스템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위험은 미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패드의 모든 결정은 행성 전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금리를 올리면 값싼 달러를 빌려 썼던 신흥국들의 부채 위기를 촉발합니다. 미국 시스템이 마침내 무너질 때 그것은 고립된 붕괴가 아닐 겁니다. 달러 비대 허덕이는 신흥국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각국 통화 가치는 폭락하며 무역망과 공급망이 조각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경제 화약고이며 그 심지에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금융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시장이 우상향하고 폭락은 일시적이며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그 믿음이 현대 사회의 척추입니다. 그것이 부러질 때 그 결과는 단지 경제적인 것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가 죽으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죽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기술, 탐욕, 그리고 위험에 대한 모든 자연적인 제어 장치를 제거해버린 정책들이 증폭시킨 한 세기 동안 쌓인 실수의 정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 전의 속삭임이고 붕괴 전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금융공학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수십 년간의 인공적인 번영이 단 몇 달 만에 풀려버리는 그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위기가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도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역사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신호들을 보기 위해 경제학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부풀려진 기업 실적 보고서, 기록적인 부채 수준,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조작된 통계들 속에서 이미 번쩍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구직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노동시장은 강해 보입니다. 긱 이코노미의 자유는 절박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파트타임 직업을 전전하고 있죠. 이것은 번영의 증상이 아닙니다. 붕괴의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저 차트 위에 겸손하고 지루해 보이는 선, 장단기 금리 곡선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환상이 깨졌을 때 당신은 이전 세대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역사가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한 소수 중 한 명이 될 것입니까? 신호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패턴은 완성되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